탕, 탕, 탕. 더욱 집중적인 사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진혁을 정확히 겨냥한 사격. 총알 하나가 진혁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뜨거운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어. 으악! 진혁이 비명을 지르고. 하지만 민수를 놓을 수는 없었지. 아버지 어깨에 피나요. 민수가 아빠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울었어. 괜찮아, 괜찮아. 진혁은 아들을 진정시키며 계속 뛰면서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 10m. 중국 땅이 눈앞에 보이고 순이와 수진이는 이미 중국 쪽에 도착해서 손을 흔들고 있고. 탕! 마지막 총성이 울렸지. 총알이 진혁의 오른쪽 다리를 스쳐갔어. 아들이 폐렴에 걸렸어. 하지만 이곳 북한에서는 고칠 수가 없었어. 어려운 살림에 병원에 갔지만 의료진들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신경을 쓰지 않았어. 좋은 약은 고위급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아이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어. 피를 뽑아 약값을 마련해 병원 의료진들에게 부탁했지만 약값만 삼키고 아이에게는 신경 써주질 않았어. 절규하며 아이를 살려달라 애원해도 약이 없어 치료를 할 수 없다고만 회피해버리고. 그러다 우연히 병원 어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가벼운 병도 약이 없어 못 고치는 것을 이웃나라에 가면 너무도 가볍게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지. 김진혁은 결심했지. 아이의 병을 고치려면 북한을 탈출해야 한다고. 지옥 같은 이곳을 탈출해야만 아이들도 살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고. 며칠 후 새벽 1시 30분 압록강 상류 무인지대. 김진혁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 국경수비대의 다음 순찰까지 정확히 47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강을 건너는 데만 최소 20분은 걸릴 거란걸. 시간이 없었어. 여보, 민수가 자꾸 떨어요. 아들 민수는 엄마 품에서 고열로 인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 기침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물고 있지만 가끔씩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려. 조금만 더 참아라, 민수야. 아빠가 약속할게. 강만 건너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줄게. 진혁이 아들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니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지. 시간이 없었다. 하루라도 늦으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출발합니다. 안내자 박철호가 손짓했어. 일행은 총 8명. 진혁의 가족 4명과 다른 탈북자 가족 4명이어서 첫 번째로 강 얼음 위에 발을 디딘 것은 박철호. 두툼한 군화로 얼음을 조심스럽게 눌러보며 안전성을 확인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명씩 간격을 두고 건너세요. 박철호가 먼저 10m 정도 나아간 후 다른 탈북자가 하나씩 뒤를 따랐지. 민수를 등에 업고 강 위로 올라섰어. 얼음이 빠직빠직. 아바지, 무서워요. 괜찮아. 아바지가 있잖아.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내디뎌봤어. 얼음 두께는 충분해 보였지만 중간중간 검은 구멍이 보이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은 피해서 가야 했어. 누기야, 거기 서라. 갑작스러운 외침이 어둠을 가로질렀어.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지. 북한군 초병이.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기 시작했지. 아, 들킨 것 같아. 뛰어. 탕, 탕. 총성이 났어. 첫 번째 총알은 진혁의 왼쪽으로 2m 떨어진 얼음을 박살냈어. 얼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어. 으아! 뒤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지. 50대 남자가 다리를 다쳐서 넘어진 것 같았어. 아바지, 아바지. 민수가 무서워서 울고. 진혁은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 거기 서라. 쏜다. 더 많은 북한군들이 나타났다. 최소 4~5명은 되어 보였어. 손전등 불빛들이 강 위의 탈북자들을 추적을 하며 탕, 탕, 탕. 연발 총알들이 얼음을 박살내며 물보라를 일으켰지. 순이야. 수진이 데리고 먼저 가. 순이는 4살 수진이를 안고 있어서 진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당신은? 나는 민수 데리고 바로 뒤에 따라갈게. 순이가 수진이를 꽉 안고 뛰기 시작했다. 진혁도 민수를 업고 뛰었어. 하지만 6살 아이를 업고 뛰는 것은 쉽지 않았어. 게다가 민수는 열병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무거웠거든. 탕, 탕.
이번에는 총알이 더 가까이 떨어졌어. 진혁의 오른쪽 1m 지점에 얼음이 박살났지. 아버지, 무서워요. 무서워요. 민수가 아버지의 목을 꽉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진혁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지. 총알이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었어. 북한군들이 거리를 좁혀오고 있고 중국 땅까지는 이제 30m.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지. 이곳은 얼음이 얇아서 깨질 위험이 있었으니까. 앞서 가던 박철호가 갑자기 여기 얼음이 너무 얇아요. 우회해야 해요. 하지만 우회할 시간이 없었어. 북한군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고 이미 강 위로 나온 것 같았어. 그냥 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탈북자가 소리쳤어. 김진혁. 김진혁이지. 북한군 중 한 명이 진혁의 이름을 불렀어. 진혁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군복을 입은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익숙했어. 리명호. 바로 진혁을 모함했던 그 리명호. 리명호는 같은 부대의 부하였어. 김진혁이 물자를 빼돌린다는 모함을 하여 김진혁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김진혁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 이제 그는 국경수비대 장교가 되어 나타났어. 김진혁, 그만 돌아와.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 리명호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질렀어. 너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데려가 주갔어. 그냥 돌아와. 진혁은 잠시 멈췄어. 하지만 등 뒤에 민수가 또 기침을 해댔어. 아이의 몸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거든. 안 돼. 민수가 죽을 거야. 진혁이 소리치며 다시 뛰었어. 그럼 어쩔 수 없다. 탕, 탕, 탕. 더욱 집중적인 사격이 시작되었어. 이번에는 진혁을 정확히 겨냥해서 총을 쐈어. 총알 하나가 진혁의 왼쪽 어깨를 스쳐. 뜨거운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어. 으악. 진혁이 맞았어. 하지만 민수를 놓을 수는 없었어. 아버지. 아버지 피나요. 민수가 아버지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울기 시작했어. 괜찮아, 괜찮아. 진혁은 아들을 진정시키며 계속 뛰었어.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 순이와 수진이는 이미 중국 쪽에 도착해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 탕! 마지막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진혁의 오른쪽 다리를 스쳤고 진혁이 비틀거렸다. 아버지. 하지만 이미 중국 땅이다. 진혁은 민수와 함께 중국 땅에 굴러떨어졌어. 김진혁. 너는 반드시 잡히고 말 거야. 반드시. 리명호의 외침이 강 건너편에서 들려왔어. 여보. 당신. 괜찮아요? 순이가 달려와서 진혁을 부축해줬어. 괜찮아. 민수는? 진혁이 가쁜 숨을 쉬며 아들을 확인했어. 민수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지. 아버지, 우리 이제 안전한 거예요? 응, 이제 안전해. 민수 치료받을 수 있어. 진혁은 아들을 꽉 안았어. 왼쪽 어깨와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중요하지 않았지. 가족 모두 살아서 중국 땅에 도착했으니까. 500m 떨어진 곳에서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진혁을 보고 박철호가 손짓했어. 빨리 가요. 북한군들이 월경에서 추격해올 수도 있어요. 가족은 서로를 부축하며 차로 향했어. 뒤돌아보니 압록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 차에 오르면서 진혁은 생각했어. 드디어 왔다. 정말로 탈출한 거야. 민수가 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 열은 여전히 높았지만 이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 하지만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렸어. 총성이 멈춘 압록강 위로 새벽 바람이 불어. 차가웠지만 김진혁의 가족에게는 이제 따뜻한 바람이었어. 자유의 바람. 중국 공안의 추격. 차가 시골길을 달리고 있을 때였어. 진혁은 백미러를 통해 뒤를 따라오는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했어. 30분째 같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지. 설마. 진혁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민수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수진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 여보, 뒷차 좀 봐요. 순이가 뒤를 보다가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했어. 공안인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오래 따라와. 그때 뒷차가 속도를 높이며 추월을 시도하는 걸 보게 됐어. 진혁은 가속 페달을 밟았어. 하지만 상대방도 속도를 더 올려서 따라오며 말했어. 중국 공안이다. 정차하라. 진혁이 가슴이 마구 뛰었어. 여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일단 도망쳐봐. 진혁은 핸들을 급히 꺾어 좁은 농로로 접어들었어.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 삐오, 삐오. 아빠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눈 비비며 놀라며 말했어. 괜찮아, 민수야.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농로는 막다른 길이었어. 강이 막고 있었어. 여보, 앞이 막혔어요. 뒤에서는 공안차가 빠르게 쫓아오고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어. 차에서 내려요. 강을 건너야 해요. 뭐라고요? 아이들 데리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행은 급히 차에서 내렸어. 강물이 차갑게 흘러가고 있고 폭은 50m 정도였지만 물이 깊어 보였다. 수영할 수 있어요? 조금. 하지만 아이들은 그때 공안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며 무장한 공안 4명이 뛰어나왔어. 손들어. 움직이지 마. 민수를 업고 강으로 뛰어들었어. 풍덩.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덮치고 민수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의 목을 꽉 껴안으며 아버지, 차가워요. 괜찮아. 숨만 잘 참으라. 순이도 수진이를 안고 강에 뛰어들었어. 하지만 순이는 수영을 잘 못해 물에 빠지자마자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 거기서라 거기서. 공안들이 강가에서 소리쳤어. 하지만 그들은 강에 들어오지 못했어. 물이 너무 차갑고 깊었거든. 진혁은 한 팔로 민수를 안고 다른 팔로 헤엄쳤어. 하지만 민수의 무게 때문에 쉽지 않았지. 게다가 아이가 무서워서 계속 움직였어. 민수야, 아버지를 믿고 가만히 있어. 아버지, 무서워요. 뒤에서 순이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 여보, 도와주세요. 수진이가. 돌아보니 순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수진이도 물에 젖어 울고 있었어. 진혁은 민수를 먼저 건지고 난 후 순이를 도우러 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도우러 가야 할까? 하지만 민수를 놓고 갈 수는 없었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거든. 순이야, 조금만 버텨. 민수부터 건져놓고 갈게. 진혁은 필사적으로 헤엄쳤어. 강 건너편까지는 아직 30m가 남아있었는데 그때 순이가 물에 잠겼어. 수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 엄마, 엄마. 진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민수를 꽉 안고 방향을 바꿔 순이가 있는 곳으로 헤엄쳤어. 여보. 순이를 붙잡고 끌어올렸어. 순이는 물을 많이 마시고 기침을 심하게 했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 진혁은 한 팔로 민수를, 다른 팔로 순이와 수진이를 붙잡고 헤엄쳐야 했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거야. 물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진혁의 팔에 힘이 빠져갔어. 이대로 가면 모두 죽는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소리가 났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 중국인 남자가 밧줄을 던져주었어. 조선족 사람이었지. 밧줄을 잡으세요. 진혁은 마지막 힘을 내서 밧줄을 붙잡고 남자가 밧줄을 당겨주었다. 발이 땅에 닿았어.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일행은 모두 강 건너편에 도착해 뒤돌아보니 공안들이 여전히 강 이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하지만 이곳까지는 오지 못했어. 빨리 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1년 후 베트남 라오스 국경. 밀수업자가 안내하는 지하터널은 상상 이상으로 좁고 위험했어. 높이가 1m도 안 되어서 기어가야 했지. 게다가 공기가 탁하고 습한 곳이었어. 이 터널로 국경을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물이 찬 구간이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정도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민수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체력이 약하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지. 괜찮을까요?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터널 입구는 베트남 쪽 산속에 숨겨져 있었어. 입구부터 어둡고 무서웠다.
민수야, 아버지 손 꽉 잡고 있어. 네, 아버지.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져서 혼자 걸을 수 있었지만 가끔 기침은 했어. 터널에 들어가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어. 벽을 따라서 가세요.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조심해야 해요. 30분 정도 기어가자 터널이 갑자기 좁아져 어른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어.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요. 위에서 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밀수업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위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져 진혁의 머리에 떨어졌다. 아버지, 괜찮아. 조금 더 가면 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터널 바닥에 물이 차기 시작했지. 물이 왜 이렇게 많이 차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평소보다 물이 많이 찼어요. 물은 점점 깊어져 처음에는 무릎까지였는데 이제 허리까지 찼어. 수진이는 어떡하죠? 수진이는 키가 작아서 물에 빠질 위험이 있어. 순이가 딸을 업었다. 엄마, 무거우니까 내려놔요. 괜찮아, 우리 수진이. 하지만 순이도 물속에서 아이를 업고 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 그때 앞에서 밀수업자가 멈춰 말했어.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앞쪽이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잠수해서 지나가야 해요. 잠수요? 아이들도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리는 10m 정도예요. 민수와 수진이가 10m를 잠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른이 아이를 안고 지나가야 해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이는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아버지가 안아주면 무섭지 않아요. 순이도 수진이를 안고 준비했어. 수진아, 엄마 목 꽉 안고 있어. 그리고 숨 참아야 해. 얼마나요? 조금만. 금방 끝날 거야. 밀수업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다. 진혁이 민수를 꽉 안고 따라갔어. 물속은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손으로만 벽을 더듬으며 나아가야만 했어. 민수가 아빠의 목을 너무 꽉 껴안아서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아이를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어. 폐가 터질 것 같아서 아이를 보니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드디어 물 위로 머리가 올라와 급히 숨을 들이마셨다. 후아, 후아. 아버지. 무서웠어요. 잘했어, 민수야. 정말 잘했어. 뒤에서 순이와 수진이도 나왔어. 엄마, 엄마.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더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 6개월 후, 라오스 비엔티안 한국 영사관. 김진혁 씨 가족 한국행 승인이 나왔습니다. 영사관 직원의 말에 진혁의 가족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 정말, 정말인가요? 네, 내일 오전 비행기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영사관 밖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어. 무슨 소리죠? 중국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영사관을 포위하고 그들 중 한 명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치며 말했어. 김진혁을 내놓아라. 중국법을 위반한 범죄자다. 저들이 저를 찾고 있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국 영토나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포위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24시간 안에 김진혁을 넘기지 않으면 외교 문제로 만들겠다. 중국 공안이 말했어. 영사관 직원들이 긴급 회의를 했어. 분위기는 심각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쉽게 물러설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진혁의 가족은 영사관 내부의 안전한 방에서 밤을 보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 아버지,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이제 8살이 된 민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그럼 당연하지. 아버지가 약속했잖아. 만약 중국이 더 강하게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야 해요. 무슨 일이에요? 중국이 라오스 정부에 정식으로 압력을 넣었어요. 더 늦으면 위험해져요. 영사관 뒷문으로 나가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지만 앞문에 있던 중국인들이 알아채고 추격하기 시작했어. 빨리,
빨리. 운전사가 빠르게 운전을 했지만 뒤에서 세 대의 차가 따라오고 있고 공항까지는 30분이나 걸렸어. 저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일단 가봐야 해요. 공항에 도착. 다행히 중국인들은 보이지 않네요. 빨리 탑승 수속을 하세요. 급히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출국 심사대에서 라오스 관리가 여권을 오래 들여다보며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10분이 지나가는데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무슨 일이죠? 확인 중입니다. 출국장 입구로 중국 공안들이 들어와 외쳤어. 김진혁, 김진혁. 어떻게 하죠? 일단 숨어요. 출국장은 넓었지만 숨을 만한 곳이 별로 없었어. 아버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때 한국행 비행기 탑승 안내 소리. 대한항공 1234편 승객 여러분, 탑승을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뛰어요. 일가족은 탑승구로 달려갔어. 중국 공안들도 일가족을 발견하고 따라왔다. 거기 서라. 하지만 이미 탑승구를 통과하고 비행기 안은 한국 영토나 마찬가지니까 중국 공안들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지. 정말 안전한 건가요? 네, 이제 정말 안전해요. 비행기가 이륙하여 창밖으로 라오스 땅이 멀어지고 있었다. 진혁은 민수와 수진이를 보며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에 감사했어. 특히 민수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 수 있게 되고 여보, 우리 정말 해냈네요. 응,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구름들이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4년 전 압록강에서 총알을 피해 달렸던 그 밤이 떠올리며 그때는 정말 살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던 때. 포기하지 않고 민수를 살리겠다는 한 가지 목표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자유의 땅으로 가고 있었다. 아버지,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글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야.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너도 하고 싶은 공부 다 할 수 있고 수진이도 예쁜 그림 많이 그릴 수 있어. 와.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한다. 새로운 땅에서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3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 드디어 대한민국. 자유의 땅. 희망의 땅. 김진혁의 가족이 공항 출구로 나서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곳. 4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다.